본격 라디오 정보 전문 매거진 정보 충격탑. 지구촌은 지금도 각종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각종 쇼핑 정보도 나눠보는 본격 라디오 정보 나눔의 시간, 정보 중계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각 전문가를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인 클릭정보 와이드 시간에는 경희한의원의 송호정 원장 모시고 한방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알아봅시다 시간에는 오늘 미가족법 정보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유진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십니다.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함께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에는 김스보석의 김남표 사장 모시고 다이아몬드 보석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의 창을 열어드리는 정보의 창 시간에는 오늘 김미애 공인회계사와 함께 회계 정보로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김성규입니다.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 1시간 동안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믿음과 정직한 가격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로 이루어낸 확실한 품질 보증을 약속합니다. 30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김수보석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 코너로 한방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한방정보로 꾸미는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항상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뉴저지 경희한의원의 송호정 원장 오늘도 자리에 모셔서 여러분과 건강정보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름에는 뭔가 집안에 있으면은 좀 외롭고 나가서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심적으로 그렇죠.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사실 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말이죠. 예. 근데 겨울철 되면 그냥 이불 안에만 있고 싶고 예. 그리고 또 요즘은 사실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이 전기장판이라는 거에 그냥 너무 의지해서 예. 그냥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겨울철의 인간의 그 어떤 습성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면역이 약화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우리가 좀 겨울철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해서 기를 보강하고 조금 더 우리의 그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서 한방에 어떤 우리가 예방과 효과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겨울철은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많이 움츠러들죠. 네. 그래서 여름철에 발산의 계절인 여름철보다는 운동량이 적어져야 되지만은 겨울철에 실내에서만 움츠리고 있으면은 또 음식량이 많아지고 체중도 급격하게 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겨울철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실내 운동이 위주가 되겠죠. 그러겠죠. 네. 그리고 실내 운동하고 또 이 실외 운동도 겨울철에 좀 권장할 만합니다. 네. 특히 그 실내 운동할 때는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지만은 네. 그 겨울철에 실내 운동을 통해서 그 요즘 사람들이 살 빼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네. 겨울철에 실내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찬스가 있다. 예. 왜냐하면은 겨울철 바깥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열량 소비가 많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양한 그
그 야외 그 활동을 하면은 겨울철에 그 체중 감량 효과는 상당히 여름철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밖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더 잘 빠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저 의외의 또 정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날씨가 차갑고 네.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게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되겠다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겠군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씩 여러 번 마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체온 유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겠죠. 체온 유지가 안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이 가장 중요한데, 네. 또 실내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 겨울철에는 공기가 좀 건조하기 때문에 실내 네. 온도는 한 18도에서 20도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요. 네. 너무 올라가면은 이 여러 가지 세균이 활동하기도 좋고 네. 또 건조하게 돼가지고 또 이 여러 가지 유행성 네. 플루에 감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네. 그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실내 온도가 적합하다 그러고요. 네.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나 알러지 비염, 만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도 잘 걸리죠, 겨울철에. 그렇게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게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군요. 예. 네. 그래서 겨울철에 적정 실내 온도는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네. 적당하게 한 18도에서 20도 C입니다. 섭씨입니다. 네네.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겨울철에 운동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몸이 많이 굳어져 있죠. 네. 그래서 준비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 운동은 겨울철뿐만이 아니고 사시사철 다 해당되는 건데 이 마무리 운동은 운동을 한참 했을 때 땀을 흘렸다가 마무리 운동을 하지 않고 했을 때 갑자기 체온이 내려가고 네. 감기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운동을 하신 다음에 또 알코올을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알코올은 이제 체온은 처음에는 약간 상승시키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이 체온을 오히려 하강시키는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알코올은 조금만 섭취하는 것이 겨울철에는 좋습니다. 운동하고 나면요. 사실 우리 집안의 온도를 적정량을 유지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게요. 이 미국의 거주 문화가요. 예.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나와 관계없이 막 너무 더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은 주택에서 사신 분은 기름을 아끼려고 너무 좀 조심하다 보니까 추운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경우에는 좀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네, 이런 게 필요하고, 네. 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좀 옷을 좀 든든하게 입으시는 게 좋죠. 네. 실내라도. 네네. 그리고 전체 운동량도 너무 무리하시면은 겨울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혈압이 높으신 분들, 또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은 겨울에 운동하는데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찬 새벽이나 저녁에는 좀 피하시고 해가 나 있는 낮에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은 혈압이 높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체온 조절이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급격히 바깥의 기온하고 실내 온도하고 차이가 많아서 갑자기 밖에 나갔을 때는 심장하고 혈압이 언스테이블하게 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좀 높으신 분은 특히 겨울철 아침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좀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갑자기 찬바람 쐬지 않으시고 실내에서 좀 워밍업을 좀 하신 다음에 준비 운동을 하신 다음에 체온을 좀 올린 다음에 바깥에 햇볕이 있을 때 좀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영하 뭐 한 10도, 20도 되는 기후에 네. 갑자기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제 여름철에는 사실은 이 바닥이라는 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만은 예. 겨울철은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이 차가운 날씨 때문에 이 바닥이 더 약간 얼어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비가 내리면 더욱 그렇겠습니다만 눈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노약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우리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겨울철에 좀 합당한 그런 운동화를 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겨울철 운동화는 이제 잘 미끄러지지 않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썼던 운동을 그대로 신으면은 네.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거의 상당히 심각한 그렇죠. 손상을 받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이 뼈에 이 골절이라는 게 조금은 젊은이들보다는 약하기 때문에요. 네.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눈을 치우시다가 허리를 다치는 분들 그런 경우도 많대요. 네. 이 눈도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이게 치워야 된다는 생각에 무리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꼭 허리를 다치고 오히려 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눈 치우는 것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될 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조금 치우고 조금 더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문화에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 끝내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겨울철 눈 내리면 주위에서 특히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자꾸 눈 치우라고 자꾸 그렇죠. 연락이 오면 치워야 되는데 물어보면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 내가 하고 말지 하고 괜히 또 나섰다가 네.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겨울철이라는 것은 좀 활동량이 아무래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약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 우리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제철 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하여간 제철 음식이 좋다는 거는 그러한 생명체 음식이 되는 생물도 네. 겨울에는 겨울을 나기 위한 노하우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을 나기 위한 지혜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좀 도움을 받는 겁니다. 네네. 음식을 취함으로써. 네.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이제 무나 감자, 네. 고구마, 그다음에 호박 늙은 호박도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죠. 호박 네. 만들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연근이나 우엉 이런 뿌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장에 배추김치를 하죠. 배추도 네. 겨울에 좋은 음식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버섯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항상 생강. 네. 생강은 이 공자님도 노년에 계속 조금씩 드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강을 어떤 식으로 드시나요? 생강을 좀 잘 씻어가지고 10개 점여가지고 네. 꿀에 담가서 한 수저씩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네. 가래를 없애고 기침도 상당히 그렇군요. 조절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네. 또 겨울철에 체온도 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겨울철에 우리가 체온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어린아이들 몸을 보면 뜨끈뜨끈하죠. 네. 체온이 높기 때문에 별 질병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이제 40대 이후로 50대, 60대 네. 연로하신 분들은 손발이 벌써 차기 시작하고 네. 몸이 찬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이 잘 깃들기 쉽기 때문에 네. 체온을 좀 올릴 방법이 운동하고 음식인데 네. 그 중에서도 생강은 좀 조금씩 구복을 하시면은 장복을 하시면은 이 체온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제철 음식을 이제 아까 조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요리하는 법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일반 우리 어린아이들도 맛있게 좀 드실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차로서는 뭐 인삼차, 생강차도 좋고요. 네네. 애추차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제철 음식이라고 하지만, 네. 우리가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따뜻한 걸 찾다가 보니까 이 좀 뜨거운 따뜻한 그런 음식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 냉면처럼 오히려 찬 음식이 좋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좋은 질문이시죠. 그래요? 예. 원래 네. 냉면은 겨울 음식이죠. 글쎄요, 많이들 여름에 드시는데도. 그 상당히 추위가 매서운 지방의 겨울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인체는 바깥 그 기온하고 체온하고가 차이가 나면 날수록 적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날씨가 아주 매서운 이 북쪽 지방에서는 네. 오히려 찬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겨울에. 네. 더운 음식보다도. 더운 음식을 먹고 체온이 올라가면은 네. 이 주위가 너무 춥기 때문에 몸이 이 기온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몸이 적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찬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체온이 약간 내려가도록 네. 하면은 매서운 추위와 이 기온에 좀 적응이 약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냉면이 겨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온대 지방이 겨울 음식은 아니고 아주 네. 추운 지방의 겨울 네. 음식이었죠. 그 음식을 우리가 겨울 음식을 그 체온을 보온한다고 뜨거운 것을 자꾸 먹으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 온도하고 맞추기 위해서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좀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추운 기후에 버틸 수 있는 하나의 그 지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여름에도 마찬가지 음식이 또 있죠. 네. 여름에 그 삼계탕 먹지 않습니까?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많이.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삼계탕을 먹고 나면 좀 더위가 덜해요. 맞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름에 더울 때 찬물로 샤워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게 훨씬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됩니다. 겨울에는 좀 더 차가운 걸로 좀 하고. 그렇죠. 그 몸의 조화라는 게요, 이 외부와 또 우리 내부의 적과 자꾸 이렇게 그걸 조화스럽게 맞추려고 하는 게 우리 몸의 그 신체에 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냉면을 드시더라도 실내에만 계속 따뜻한 실내에만 계속 있는데 냉면을 드시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렇죠. 예. 좀 바깥에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냉면을 드시면 오히려 좀 좋습니다. 뭐 우리 추운 겨울에 냉면 먹으면은 그렇죠. 아니 추운데 무슨 냉면이야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외부적인 온도와 조절할 수 있는 우리 신체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계절의 가장 큰 건강법은 체온과 외부 기온과의 적응, 조화입니다. 네. 그걸 잘 하면은 이제 건강이 그 사계절에 다 맞게 잘 조절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겨울에 좀 우리 그 운동하는 거와 그 다음에 제철 음식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겨울철에는 우리 이제 뭐 동상에 걸린다든지 또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 밖에 나갔다가 뭐 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예.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부모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을 텐데요. 이 한방으로 우리가 오히려 감기 같은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좀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뉴저지 경희한의원의 송호정 원장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전화번호는 201-585-5359, 201-585-535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한방정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보중계탑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강, 법률, 한방 또는 피부과 상담 등 각종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카톡에서 SBNUS로 아이디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질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카톡으로든지 여러분이 남기신 연락처로 자세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함께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으로 김수 보석과 함께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뜰 쇼핑 정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김수보석의 김남표 사장 연결해서 보석과 관련된 또 이벤트 그리고 상식에 대한 이야기 또 올바로 보석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다이아몬드 잘 사고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제가 이어서 네. 다이아몬드의 3대 보석인 3대 요소, 그러니까 네. 어떤 것이 좋고 또 어떤 포시가 어떤 거고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네. 또 어떤 품목을 사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런 걸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네. 다이아몬드는 절대적인 것이 강도를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빛이 많이 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특별히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흰색으로 알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약 그 속에서 나오는 게 7가지 색깔이 나와요. 7가지 색깔이 나와요. 예, 그래서 네. 어떤 거는 이제 노란색이 나는 것은 노란색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6가지 색깔이 죽은 거고요. 또 네. 어떤 건 하얀 거는 흰색이 더 많기 때문에 그 6가지 색깔이 또 덜 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이아몬드 모두 7가지 색깔이 있는데 강약 어느 게 많고 적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빛깔 색깔이 좀 느낌이 다르는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이제 2가지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흰색이 많이 나는. 네. 예, 그러니까 노란색이 약간 배제가 된 색깔을 더 우수성으로 1등급으로 네. 쳐주고 있고요. 예. 예, 그 외 노란색이 많이 날수록 가격이 약간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또 역으로 아주 다이아몬드가 색깔이 샴페인 같이 이렇게 옐로우로 나가면은 또 그거에 대한 호가가 더 높아요. 흰 거보다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옐로우가 된 거는 가격은 싸지만은 아예 진한 옐로우는 오히려 흰색 다이아보다도 더 비싼 가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결정짓는 건데요. 예, 등급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몬드의 무게, 네.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가격이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는 투명도, 그러니까 포시인데 투명도라는 건 네. 클래리티입니다. 얼마만큼 흠집 여부가 깨끗하냐에 따라서 네. 가격이 결정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색상. 네. 예, 그러니까 백색이 많이 날수록 값어치가 더 좋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것이 연마예요. 연마. 연마. 그것은 이제 지금 말하면 커팅인데, 네. 예, 예전에는 사실 흠집 여부, 투명도와 색상을 많이 따졌는데, 네.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재산으로 되면서 네.
이게 투자액이 되면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것이 연마입니다. 특히 연마는 사람이 깎는 거기 때문에 네. 진짜 그 58면을 그 똑같이 깎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그 연마를 굉장히 치는데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제 모든 것이 컴퓨터라이즈가 돼서 이제 그 정확한 그 매뉴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마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요즘 와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연마라고 치는데요. 어떻게 깎겠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그 아까 7가지 색깔이 빛날 수 있고 광이 더 납니다. 그러면 이 커팅 기술이 요즘은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면 결론은 그 커팅을 하는 그 보석상의 전통이라든지 또 그 기술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네. 요즘 그 많은 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네. 또 일부 무슨 세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심지어 요즘 코스코나 무슨 예. DJ 같은 데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시는데요. 예. 거기 물건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다이아몬드의 그 중요한 그 4가지 그 투명도, 색상, 무게, 커팅이 약간은 더 결여가 된 그런 분들이 물건들이 많이 댕겨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요즘 그 젊은 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잘못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포시가.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해도 그 다이아몬드 명품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하셨죠. 엑셀런 컷 세일한 적이 있고 네. 또 저희가 뉴저지니 다른 퀸스에 나가서 저희가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알아주는 것이 그 엑셀런 컷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엑셀런 컷 중에서 그 트리플 엑셀런은 그러니까 3가지가 다 엑셀런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연마, 또 광택, 각도 등등 아주 더 세분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스 보석에서는 연말을 맞이해서 사실은 최고의 명품 다이아몬드를 세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이아몬드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네. 저희 여기 GI 공인 감정사 네. 3명이 있어요. 그래서 네. 꼭 저희 김스보석에서 구입하지 않더라도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몬드의 중요성, 네. 포시에 대해서 또 어떤 컷을 사야지 나중에 진짜 리세일 밸류가 있고 팔아도 손해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친절하게 저희들이 감정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인터넷 선상이나 그런 무슨 신용기관에서 저희를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뭐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미국 큰 신용기관에서 손님들 쓰신 분들의 청취도 가지고 그걸 조사한 게 있는데 저희가 5스타예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등급이 몇인데요? 지금 아마 5스타면 거의 탑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즘은 아주 2세나 1.5세 등 아주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문의하고 저희 김스보석으로 구입하러 오고 왜냐면 특히 가격과 품질이 아주 월등하기 때문에 일반 보석상보다 또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프터 서비스 등등 머니백 개런티 등등 아주 굉장히 좋은 컴플리먼트가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김스보석의 김남표 사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고요. 뉴욕 맨하탄 47가에 위치한 김스보석 전화 212-575-2317 575-2317번입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정보중개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믿음과 정직한 가격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로 이루어낸 확실한 품질 보증을 약속합니다. 30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김스 보석 제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알아봅시다 시간으로 정유진 변호사와 함께 가족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우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노래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차지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 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알아봅시다 시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미 법률 정보로 정유진 법률사무소의 정유진 변호사 모시고 유익한 정보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가정 법률 정보 시간으로 이 가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의 이 가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 가지 이제 자녀 양육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결혼하는 것, 또 결혼하다 보면 분쟁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또 주법과 연방정부의 또 다른 그 법률 적용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먼저 미국 가족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미국은 그 연방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과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은, 주법을 따르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어떤 어느 주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 주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결혼을 한 장소에서 합법적인 결혼이면은 상관이 없고요. 네. 또, 그렇지만은 이제 결혼을 했다가 뭐 아이를 키우면서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사유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이슈가 문제가 돼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 관할 구역에, 주법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거주 그런 개념 같은 것이 그 요건이 맞으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의 주법에 의해서 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처음에 제가 결혼했을 때 A라는 주에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 한 주에서만 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결혼해서 그 어떤 현실에 따라서 다른 주로 옮겨서 생활을 한 5년을 더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분쟁이 생기면 그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죠. 아, 그렇게 그렇군요. 되고 네. 이제 결혼이라는 자체가 네. 두 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그 관련 주, 자기가 있던 주에서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 배우자가 살고 있는 주,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네. 그쪽 주를 따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각각 케이스마다 내용이 달라지겠죠. 아, 네. 자, 이제 그 가장 이 가족의 소중한 서로의 그 삶이 같이 동반자로서 영원히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서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혼 절차를 밟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혼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결혼과 이혼의 개념에 대해서 네. 많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리고 같이 가족을 일구고 또 그렇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뭐 재정적인 것을 같이 이렇게 네. 섞어서 코밍글을 한다든지 또 이제 아이를 낳고 같이 키우고 또 앞으로의 장래를 갖다가 같이 계획하고 또 공동의 그런 골 같은 것을 네. 자기 혼자의 골이 아니라 이제 공동의 골을 세워서 이렇게 참 시작해서 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법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결혼이라 함은 그런 어떤 사랑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헌신과 이런 것들이 합쳐 있다 그러지만 법의 개념에서 봤을 땐 두 사람 간의 어떤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계약이죠, 네. 그렇죠. 예. 계약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커미트먼트고 그러지만은 법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계약이기 때문에 네. 결혼을 이제 디졸브 할 때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이나 아리클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 계약이 깨질 때 하나의 파트너십이라고 보면 되죠. 인생의 파트너인데 계약이 깨졌을 때는 이제 이혼을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 네. 이제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네.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를 안 하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답을 해드릴 때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뜻이 맞아서 사는 것도 같이 사는 거지만 헤어질 때도 네. 어떤 한 사람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거를 법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강제적으로 너네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해라. 아니면은 이게 패밀리니까 무조건 살아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 동의가 필요하냐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결론적으로 답은 노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게 이렇게 사랑과 헌신으로 또 희생으로 또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런 결심을 하실 때는 굉장히 고통이 많은 그런 경험이 되겠죠.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법적인 이슈는 이제 함께 해오던가 아니면 각자 분할해가지고 갖고 있었던 재산들 그게 과연 이제 같이 분할 대상의 재산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을 해서 네. 재산이라 하면 이제 재산도 있고 빚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서로 공평하게 나누고 또 아이가 있다면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뭐 그렇죠. 번갈아 키울 것인가, 또 아이를 한 사람이 키우고 다른 배우자가 방문을 한다면 어떻게 스케줄을 잡을 것인가. 네.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이 수입이 많고 한쪽은 계속 뭐 아이들을 키우나 가사를 통해서든지 서포트를 했다. 또 내지는 수입이 서로 다르다. 많이 차이가 난다 했을 때는 서로가 살았던 어떤 그 경제 수준에 비슷하게라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위자료, 엘리모니,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또 키우는 쪽에다가 부양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도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다면은 좀 편리하겠지만 사실은 서로가 파트너십으로 결혼을 해서 더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앞서 나가면 이제 그 많은 재물들도 생기게 되고 자녀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가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혼의 반대. 처음에 결혼할 때도 미국은 그냥 간단하게 둘이서만 영화 보면은 그냥 목사님 앞에서 선서만 하면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간단한가요? 이 결혼 절차도요?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한국에서 오시거나 그러면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네.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또한 역시 주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간략하게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결혼 네. 신고를 하시는 것 내지는 세레모니 여기서 네. 예식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런 주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 결혼을 하겠다 하고 기관에다가 관청에 일단 애플리케이션 지원서를 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24시간 네. 내지는 몇 시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 결정을 확인하는 세레모니를 그러니까 따로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컨펌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맨하탄 같은 데는 아주 간단하게 시리홀 가서 네. 하루 전날 해놓고 그 다음에 세레모니를 가면 그 자리에서 이제 메리지 서티피켓을 끊어주죠. 네. 그러면 그게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지만 목사님하고 다른 곳에서 했다 하면은 세레모니를 웨딩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가지고 가서 다시 이제 서티피켓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이민 문제라든지 내 결혼 날짜가 언젠가 할 때 이렇게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혼식을 한 날짜들은 기억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 한국에서도 결혼 날짜는 그 동사무소에 결혼 신고를 한 날짜가 결혼 날짜가 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웨딩을 먼저 하고 신고를 나중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미국의 경우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지원서를 내고 네. 그다음에 증인 뭐 한두 명이라든지 주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동해서 그 오토리티가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서 웨딩 세레모니를 하고 네. 그 메리지 서티피케이트를 한 결혼 절차가 완성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그 한인들은 이민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그 어떤 문화적인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가족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 자녀 키우는 것부터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 그 과정들을 다 이 미 법률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가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와 맨하탄에 위치한 이 정유진 법률사무소의 정유진 변호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번호는 201-461-7300, 461-7300번 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이어서 각종 정보의 창을 열어드리는 정보의 창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공윤회계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그 회계라는 건 가장 우리가 가정이라는 그 패밀리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돈과는 정말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보통 우리 한국 주부들께서 이제 가계부를 쓴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회계 시작 아니겠어요?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 네. 그게 발전하면서 이제 국가까지 연결되고 전체적으로 살림살이가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좀 회계에 대해서 네. 우리가 기본부터 가정에서부터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이민 사회다 보니까 이민 사회에서 한국과의 그 연결고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회계 그렇죠. 그런 네. 계산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그 회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회계 그러면 사실 그 숫자에 좀 네. 그 민감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참 다가가기 쉽지 않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세법 그러면 일단 세금을 그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신데 네네. 어쨌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그 국가와 세금과 개인과의 관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런 거는 뭐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가시면 네.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네. 이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과 한국과의 관계는 또 무엇인가?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이민을 했을 때 또 이민을 안 하고 포기를 했을 때 네.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다시 여기면 한국으로 네. 돌아가는 네, 경우에. 그럴 경우에 예. 뭐 그렇다면 여기민 했다 그러면 뭐 시민권이라든지 영주권 포기하신 분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예. 뭐 전반적으로 참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예, 보니까 예. 네. 저희가 무슨 네. 완전 공산주의 국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예. 또 날짜도 사실 특히 중요한 문제라 네. 어느 때 언제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광범위한 게 바로 그 세금 문제인데요. 예. 일단 개인부터 간다면 네. 개인소득세라는 그렇죠. 게 있죠. 예. 개인소득세란 무엇인가? 예. 그러면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가 네, 있을 네, 것인가? 예. 라든지 그럼 맞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네. 그 집에 대한 세금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소득세 먼저 다루겠습니다. 네네. 네, 소득세는 수입이 있으신 분이 네. 지불을 해야 하는 납세액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부한테 네. 그걸 페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정부는 도대체
주정부도 있고 연방정부도 그렇죠. 있고 뭐 예, 아주 여러 가지 예, 많습니다. 예, 뭐 예. 시정부도 있고 뭐 이래서 그렇죠. 특히 뉴욕시리에 사시는 분들은 네, 사실 예. 세 군데에다가 납세를 네.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 연방정부, 네. 주정부, 예. 뉴욕주겠죠. 그러겠죠. 그다음에 시정부 이렇게 네. 되고요. 또 용커스 사시는 분들은 용커스 텍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각 거주하시는 곳마다 시리 텍스가 따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뉴욕시에 사시는 분들이 꽤나 세금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 뉴욕주 내야지, 뉴욕시 내야지, 연방정부 내야지, 네 그런 것들을 네. 내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세금 보고는 그럼 무슨 양식을 통해서 하는가 네. 하고 물어보시는 맞는데 네. 저희가 흔히 듣는 네. 1040이라는 거, 그렇죠. 예. 1040 세금 보고를 4월 15일 그렇죠. 예, 매해 4월 15일까지 네. 마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벌써 이미 지났습니다. 작년 그렇죠. 거는. 예, 예. 그러니까 4월 15일이고 그러면은 연장을 하신 분들은 그럼 언제까지인가? 네. 10월 15일입니다. 보시죠. 예, 네. 그렇군요. 예. 10월 15일이니까 6개월 연장해 줍니다. 네. 또 이제 흔히 이제 여쭤보시는 말들이 네네. 연장할 때 텍스도 연기가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말인데 네네. 텍스는 연기가 안 되고요. 네. 텍스를 덜 내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 연장을 하셨을 시 물론 그 늦게 세금 보고를 하는 late filing 페널티는 없다 할지라도 네네. 이자 부분은 발생이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리고 1040가 크다란 예고요. 뉴욕주는 이제 뭐 뉴욕 스테이트, 뉴욕시리, 네. 뭐 뉴저지 스테이트, 커네리컷 뭐 이런 주 각각 네네.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 텍스 내는 게 어떤 데는 더 많이 낼 때도 있고 이제 좀 이렇게 나눠지는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리타이어를 하시면 네. 주정부 세금이 없는 데를 찾아서 가시죠. 이제 네. 그런 곳이 이제 플로리다가 되겠고요. 그렇군요. 뭐 이런 예. 예로 그런 예. 주가 있습니다. 조지아 아틀란타도 없습니다. 뭐 그렇군요. 그래서 플로리다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리타이어 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네네. 제일 그럼 많은 거는 아무래도 뉴욕시가 많겠죠. 예. 네, 뉴욕시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도 많겠지만 그만큼 또 지불해야 될 세금도 네.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보고할 때 여러분께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그냥 정부에 아니면 시정부든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돌려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더 내서 투자를 한다는 또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네. 말씀드리는 소득세라는 예, 예. 부분은 예. 그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것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세금 보고할 네. 때 사회보장세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사회보장세가 얼마냐?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15.3%를 지불해야 됩니다. 15.3%. 예. 그러면 취직을 했을 때 네. 인플로이어하고 인플로이가 반반 부담을 한다는 세금이 있다던데 그게 네, 그렇죠. 무엇이냐 예, 하고 물어본다면 네. 바로 이게 사회보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고용인하고 고용인이 반반씩 부담을 그렇죠. 그래서 7.65% 반으로 딱 나누면 네. 7.65%는 고용인이 네. 또 피고용인은 7.65%. 그래서 W2 네. 폼이란지 이런 걸 보면은 그렇군요. 거기 소셜 시큐리티 텍스 해갖고 네. 7.65%를 네. 위돌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지금 순서대로 진행을 계속 하시되 이제 제가 좀 물어볼 거 있으면 그냥 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65세, 뭐 67세 이렇게 이제 받을 때가 돼서 네. 돈을 받을 때 맥시멈이라는 게 있나요? 뭐 네, 많이 맥시멈. 할수록 해서 뭐 3,000불도 4,000불 받고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게 네. 그 실링이 있다 그러죠. 예. 이게 해마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금씩 올라가지만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불 조금 넘은 액수였습니다. 예. 이게 10만 불 정도 넘은 액수에 15.3%만
지불하는 거고요. 또 소셜 시큐리티 텍스 말하자면 사회보장세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받는 말하자면은 66세가 되든지 나중에 노후가 돼서 받은 액수도 있지만 메디케어 텍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 1.45%가 메디케어 텍스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또 아니라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 그 정도 1.45%는 메디케어 텍스, 나머지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 텍스. 그게 바로 저희가 나중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저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달마다 아니면 그 가끔 그 사회보장세 얼마를 냈고 뭐하고 크레딧이 어느 정도는 날라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봐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냥 저는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으로 보면 일단 소셜시큐리티 텍스는 10년을 미니멈으로 리타이어하기 전까지 그게 한 해마다 4크레딧씩 쌓여서 40크레딧. 4 곱하기 10년, 40크레딧을 쌓아야 되고요. 그 이하를 했을 적에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연세분들이시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가 크레딧을 꼬박꼬박 챙겨서 그걸 채우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부터 아까 이제 소득세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필요한 내용이 나오면 제가 이제 질문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다음 시간에 연결해야 되겠네요.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보중개탑 이 시간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마무리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0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김스보석 제공으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끝곡 준비했는데요. 마무리 곡으로 빅뱅의 뱅뱅뱅 올려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막장 게릴라 경배하라 목청이 터지게 지질한 분위기 길을 전환해 광기를 감추지 못하게 해 남자들의 분위 여자들의 가식 유머를 자신감을 불만해 난 보란듯이 너무나도 뻔뻔히 네 몸속에 파고드는 알레르기 이상한 정신에 둘러있는 천지 오늘 여기 무법지 불을 질러 심장을 태워 널 미치게 하고 싶어 DRG Yeah we been like this 모두 다 같이 저 맞은 것처럼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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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오늘 밤 끝장 보자 다 끝장 봐 오늘 밤 끝장 보자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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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데려가 지금 이 순간에 새빨간 저 하늘이 춤출 때 돌고 돌아 너와 나 이곳은 발라 찬양하라 떠올려 퍼지게 We go hard boy 신번 밤새 달려 죽지 법 이 노래는 거지처럼 신이 나 불러라 심청